오늘 이야기는 바로 GA 대표는 호암마마보다 토스가 더 무섭다. 야, 제목을 이렇게 너무 멋지게 지으니까 호암마마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랑이가 막 나오고 애기가 막 울고 있는 우리 비디오 볼 때 그 잠깐 나왔던 그 영상이죠. 그게 바로 호암마마죠. 호암마마보다 토스가 더 무섭다. 제목을 이렇게 이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토스 보험 파트너 설계사 비교 서비스 무장에서 4달 내 오픈을 한답니다. 방대한 DB. 왜냐하면 토스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고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설계사 평판 적용 등 이 설계사는 평판이 3.0이다 아니면 4.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유인해서 폭을 엄청 키워서 GA 업계 설계사가 이탈이 우려되면서 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GA 업계는 토스가 이제 보험으로 진출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갈까봐 호암마마보다 토스가 더 무섭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사 비교 서비스는 고객이 보험가입점 토스 보험 파트너 앱을 통해 설계사 평판을 확인하고 평점이 높은 설계사를 골라서 상담을 신청하는 서비스다. 진짜 우리가 설계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인지 내가 모르니까 이 중에서 내가 평점이 높은 평판이 좋은 설계사를 신청해서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 서비스는 토스 보험 파트너 정회원인 블루 회원 설계사를 대상으로 고객이 직접 설계사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설계사들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고객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념일이 되면 알려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받기 힘든 보상금이 있을 때 받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재 토스 보험 파트너에 가입한 설계사는 약 1,500명인데 이 가운데 블루 회원이 6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이제 블루 회원이 되어야지만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블루 회원의 가입 조건은 설계사 2명을 토스 보험 파트너에 초대해야 하며 약간 이게 다단계 냄새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해요. 자, 일단 2명을 데리고 와야 돼. 나 혼자는 안 돼. 2명을 데리고 오고 본인이 보유한 고객 DB 2개를 입력해야 돼. 내 고객을 2명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플리카는 GA 형태의 토스 인슈어런스 법인을 출범하고 GA 형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많은 그 대리점 형태죠. 보험 대리점 형태의 법인을 출범하고 토스 보험 파트너 앱을 개발해서 언택트 시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언택트 시대고 갈수록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소비하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텔레마케팅 전화로 오는 것에 이어 대면까지 영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규직 보험 설계사를 올해 말까지 100명을 더 늘릴 거다. 600명에서 700명을 늘릴 것을 예고하는 등 보험 정통 분야인 대면 영업 확대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다. 왜 보험은 대면 영업에 집중을 할까요? 왜냐하면 보험이 복잡하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제대로 설명을 100% 전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보험은 복잡하니까 만나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뭐냐? 보험은요, 스스로 내가 위기다 하고 가입하는 인원보다는 주위에서 나에게 위험을 알려서 위험하구나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 내가 돈이 50만 원 있으면 이걸로 나의 위험을 대비해야지 라는 것보다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있으면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뭐 하는 거에 더 즐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하고 나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돈은 매달 나가고 그러니까 보험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건강하면 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영업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이 돈을 지불하라는 게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될 GA 업계, 직격탄을 맞게 될 보험 대리점 업계는 더욱 우려 섞인 시선으로 설계사 비교 서비스 등 토스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토스가 TM, 요거 텔레마케팅이에요. 텔레마케팅뿐만 아니라 대면 FP 조직을 늘려나가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이동이 대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혁명이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처럼 보험업계에도 이 토스라는 업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대면 영업에서 이제는 비대면 영업, 그리고 조금 더 많은 DB를 가지고 있는 이 토스, 엄청난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 토스에서 주는 고객들을 확보한다면 설계사들이 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특히 향후 토스 소속 설계사에게만 차별화된 우량 DB,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게 제일 무게예요. 차별화된 우량 DB 제공 및 평판 관리, 수수료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토스로 이직을 택할 이유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요 우량 DB,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설계사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요, 한 20명이,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20명이 저는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6개월 안에 18명이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제 원수사의 조직에 있는 설계사들을 신입들이 가게 되면은 10%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바로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보험한다 이러면 사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도움을 딱히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오로지 100% 판매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 영업에 당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량 DB를 통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설계사들 중에서 보험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둡니다. 그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는 것을 토스가 있으면 막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방대한 고객 DB로 무장한 토스로의 설계사 유입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대면 조직 확대도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가 TM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 고객들을 내가 상담이 오면 만나러 가서 하는 그런 판매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완전 보험 대리점이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GA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과는 지켜봐야 하나 현재 GA 업계 입장에서는 토스의 행보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네이버는 자동차 보험을 지금 현재 런칭을 해서 제휴하는 거죠. 카카오도 크게 대면 조직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토스는 아예 대면 조직을 만드니까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보험과 영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토스 행보에 따라 GA 대면 FP 조직을 영입해 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한 영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토스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요 보험 대면 채널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수익 구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토스는 그렇게 큰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더 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스는 더 큰 수익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지 않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카카오 택시예요. 카카오 모빌리티, 제일 처음에 카카오 T가 나왔을 때는 엄청 우리가 편리했잖아. 최초 카카오 택시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줬어요. 그 플랫폼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후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유료화 및 몰아주기 의혹이 불려져 택시 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엄청 데모도 많이 하고 집회, 택시 기사분들 엄청 집회 많이 했잖아요.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이 가는 것으로 일부 개인 택시 및 택시 회사와 가맹을 맺은 곳에 우선 배차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토스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반 설계사가 있고 블루 회원 설계사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래서 최근의 행보는 아예 택시 업체를 인수해서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토스도 아예 대리점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티 사례를 빗대어 보면 토스 또한 유입된 설계사를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토스에 들어온 설계사를 대상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속 설계사에만 제공하게 될 거예요. 더 우량 DB, 진짜 가입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나아가서 이제 토스로의 조직 이탈로 흔들리는 GA를 아예 인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너무 이탈이 심해서 우리는 더 이상 대리점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규모는 컸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가 호환마마라면, 토스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면 지혜의 어깨가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는 굳이 대면 채널까지 만들어서 리스크를 안으면서 뭔가를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0%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토스는 수익 구조가 마땅치 않으니 이걸로 인해서 더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대리점과의 M&A는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 가치 평가도 어려워요. 얼마나 설계사가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너무 일을 못하는 설계사야. 그럼 인수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있지만 이 30명이 정말 일을 잘하는 설계사야. 그럼 100명보다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좋은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도 어렵기 때문에 빠른 침투와 자본이 덜 투입되는 GA 산하 FP, GA 산하에 있는 소속된 원래 설계사만 떼어가면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몸집을 불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형태는 토스에서 시작해 결국 네이버 카카오도 토스가 잘 되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저기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많은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냥 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혜업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설계사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정보,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예 기존에 지네들이 그런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니 설계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토스 측은 FP 직접 채용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왜냐하면 지혜 업계가 견제하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아예 없다고 말하죠.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토스보험 파트너스가 현재는 작은 날개짓이지만 나비 효과가 나올 수 있죠. 미래에 어떠한 나비 효과로 나타날지는 업계는 긴장하고 있으며, 빅테크와 거대 자본으로 보험 시장에 스며들고 있는 온라인 강자들의 공략에 지혜의 업계는 생태계 균열까지 우려하고 있어요.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이 토스가 오면은.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이 고객을 모으는 30년이랑 토스가 나온 5년 동안 모은 고객 수랑 비교해보면 토스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공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보험의 1차 혁명, 2차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 보고 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보험사, B라는 보험사, C라는 보험사, 어떤 게 상품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A라는 보험사 설계사를 만나야 되고, B라는 보험의 설계사를 만나야 되고, C라는 보험의 설계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비교 분석이 되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세 명을 만나야 되고 많은 시간이 뺏기고, 과거에는 정보도 없으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C 보험사의 설계사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도 헷갈리고 보험은 복잡하니까 제대로 되고 정확한 가입이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바로 이 구조였기 때문이죠. 이 구조가 보험 대리점이라는 지혜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로 되면서 우리가 많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사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를 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설계사가 이 A, B, C를 다 설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한 사람한테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의 설계안을 다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걸 가입자가 미리 내가 마음만 먹고 제대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이 지금 이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는 너무 답답하죠.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찍어내야지만 비교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반대에 이게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보험사, C 보험사, B 보험사가 있을 때 수당이 다 틀리고 혜택이 시책이랑 상품, 경품 이런 게 다 틀리죠. 그럼 설계사 유리한 걸 고객한테 추천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정보를 잘 찾아본다면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어떻게 되어 있냐? 미국 등 선진국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한 보험사에 소속돼 그 보험사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있었죠. 근데
그렇게 저렇게 생태계가 바뀌니까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도 한 회사의 설계안만 받아보고 내가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 상품 제조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판매 전문 회사에서 각각 나눠서 맞는 재판 분리가 일찌감치 도입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오로지 그냥 이 물건만 찍어내는 거예요. 이 물건만 찍어내고 이 물건을 찌는 판매 채널은 대리점이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 분리가 일찌감치 도입이 돼 있죠.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A라는 보험회사, 보험은요 엄청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만들어야 회사가 돈을 받아요. 돈을 벌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좋게 만들어야지만 아 이게 좋구나, 그래 물건이 팔리잖아요. 보험은 반대예요. 좋은 물건을 팔면은 많이 팔리더라도 나중에 나갈 돈이 많으니까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니까 보험은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안 좋은 상품을 좋게 포장해서 팔아야 회사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라는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는 각자 전속 설계사를 두고 안 좋은 상품을 마치 좋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판매하는 회사에게 맡겨버리면, 전속 설계사를 두지 않고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맡겨버리면 우리 상품이 안 좋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으면 A라는 보험회사는 너무 손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전속 채널의 설계사를 계속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채널을 둬서 좀 안 좋지만은 아는 사람한테 팔아와서 그 돈을 배불리 먹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이나 다른 뭐 TV처럼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을 경쟁을 통해서 내어놓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리스크 관리와 그런 위험 관리는 보험회사가 이제 적절하게 좋은 아이디어로서 헤쳐나가야 될 과정인 거죠. 자, 토스를 한 번 더 보시면은, 토스는 5년 만에 적자를 이제 벗어났어요. 지난달 처음으로 토스 출범 이후로 흑자를 달성했어요. 토스뱅크 출범 준비도 순조로워요. 토스뱅크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토스가 창립 5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토스가 언제 적자에서 벗어날까 정말 예의주시했거든요. 늘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적자를 벗어났죠. 수익 대부분은 금융 플랫폼을 통한 수수료에서 나왔다. 토스 자체가 사실은 금융이잖아요. 그 금융 플랫폼이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보험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잡으려는 기세죠.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릭하는 지난달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7일 발표했고, 토스의 흑자 전환은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흑자가 전환된 거예요. 토스의 반대로 연 매출은 2016년에 34억에서 지난해에는 1187억 원으로 이게 진짜 3년간 약 35배가 늘었는데도 흑자가 안 나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매출은 느는데 이제 드디어 흑자가 난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보시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다 마찬가지죠. 지금 나오는 어플들이 다 그래요. 전에는 카카오도 그렇고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고요. 일단 사람을 모으자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였어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컨텐츠에 돈을 쓰는 이유. 토스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아놓긴 했는데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으니 수익이 안 났잖아요. 카카오도 엄청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컨텐츠 시대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플랫폼 시대는 가고 컨텐츠 시대가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디즈니나 외국 업체들을 보면은 끊임없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가 좋은 이유는 컨텐츠를 유튜브 자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엄청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런 컨텐츠 시대의 토스가 과연 보험으로 처음 흑자가 난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완전히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실패할지, 이걸 지켜보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토스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녕.